평화롭던 바다가 두 얼굴을 드러냈다. 봄 날씨답지 않은 거센 강풍에 성남 파도가 미조 마을을 덮친다. 다급하게 부둣가로 달려나온 춘우 씨. 배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서둘러서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높은 파도에 배가 파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춘우 씨의 배는 2톤도 안 되는 소형 선박. 안트라케 하러. 이런 파도에 배겨낼 재간이 없다. 이럴 땐 배와 배를 서로 연결해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은 배 여럿이 힘을 합해 파도를 이겨내는 것. 마을 주민들도 다 같이 나와 배 묶는 작업을 돕는다. 그러고 빨리 와. 무슨 일 있어요? 아 지금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배를 밖에 대놓으면 작은 배는 깨지거든요. 부서지고 그래서 그거 지금 수습하는 중입니다. 형님 치를 자꾸 돌려가지고 들어가지고 들어갑니까 잘랍니까? 우선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박해 있는 배들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배가 형님이 치 잡는 거 내가 잡을까? 네가 잡으면 춘우 씨가 운전을 맡고 동네 형님이 배 위치를 잡아주기로 했다. 이 작업은 정확한 위치에 배를 대야 배들끼리 서로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과 위치 잡는 사람의 호흡이 서로 잘 맞아야 한다. 아버님 이제 배가 안전하신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 안전합니다. 배와 배 사이에는 두툼한 스티로폼을 끼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해둔다. 이제야 한숨 돌리는 춘우 씨.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춘우 씨는 파도가 무섭다. 이래가지고 그때 루사 태풍 때 배를 하나 부사지가 침몰시켰습니다. 아이고 그때 어땠어요? 그때는 뭐 그럴 수 없이 마음이 아팠지. 이게 어민들한테는 우리한테는 큰 재산이거든요. 이게 배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뭐 돈을 벌여 가지고 애 교육도 시키고 우리 뭐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이랬는데 배가 부사지 보면 내가 벌이가 없거든요. 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배를 한 척 침몰시킨 뒤부터 바람만 불면 춘우 씨는 자다가도 뛰어나온다. 작업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른 배를 또 묶고 있는 춘우 씨. 이거는 아버님 배 아니시잖아요. 예. 이제 이게 동네 어르신 배인데 지금 밖에 출장 갔거든요. 볼일 보러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양치가 안 면하면 위험스럽거든요. 이웃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없다면 섬 사람들은 마음 놓고 육지 한번 못 나갈 것이다. 언제 파도가 칠지 모르니 늘 섬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 추도 생활 13년. 우여곡절 많은 시간들이었지만 딱 하나 춘우 씨가 확실하게 배운 게 있다면 그건 남의 배도 내 배처럼 아끼는 어부의 마음이다. 오후가 돼서도 잦아들 줄 모르는 거센 바람. 뱃일을 못 나간다고 해서 하루를 그냥 보내는 건 아니다. 아내는 생선을 말리고 남편은 그물을 손질하고 춘우 씨는 추도의 풍경 속에 녹아들고 있다. 그물이 많이 꼬였네요. 예, 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작업하다가 막 그물 꼬여서 지금 형편없이 됐습니다. 아, 이럴 때 제일 성질납니다. 한 번 엉킨 그물은 재활용 불가능. 밧줄과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각시가 철랑거리 사세요. 바람이 불다 아이가. 그래, 조금 했다, 시고.
밧줄이라도 재활용하려면 일일이 그물과 분리해줘야 한다. 근데 이거 안 닿네 이거. 아, 놔줄게. 아따 참 각시 눈이 야무네. 그걸 어째 봤노? 춘우 씨는 청개구리형 남편. 마음과 말이 정반대다. 어째 살려 니가? 지가 없으면 이 일 할 필요가 있나? 어? 지가 없으면 이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기라. 나도 마찬가지다. 니 없으면 이런 일 안 해도 된다. 지가 있을 때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뭐. 밧줄에서 분리한 폐그물은 따로 모아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한다. 그 수거자 심춘우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써가지고 이 수협에 이제 모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에 저기 재활용 하러 가져갑니다. 도시 사람들에게 날씨란 옷 입을 때의 참고사항 정도겠지만 섬에선 날씨가 곧 스케줄표다. 다시 바다에 나갈 때를 기다리며 그물을 엮는 부부. 정순 씨는 그물만 따로 산 뒤 짬짬이 밧줄에 그물을 연결해 쓰고 있다. 이것도 따지보자면 우리가 이거 만드는 거 이것도 돈을 버리는 거 아이가, 그지? 맞아. 즐거운 비행이에요. 이걸 뭐 사 쓰게 되면은 비싼데 우리는 또 이거를 만들어 쓰니까 지가 만드는 꿈을 꾸미는 걸 배워가는 게 얼마나 좋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순 씨는 섬에 온 뒤로 짠순이가 됐다. 돈 쓰는 재미로 살았던 정순 씨가 달라진 계기는 남편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하나 딱 잡았는데 42만 원인가 아마 그랬을게요. 그 3피스인데 한 불로. 그게 사고 싶어서 딱 잡아가지고 탁 나왔는데 뭐인 생각이 나는 거 아나? 아이고 심춘우가 자망을 몇 번을 잡아 당겨 이 돈 40 얼마가 되겠네 싶은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그 옷을 못 샀단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내가 시장에 가서 5천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사 입었나. 준아, 와. 내가 참 그렇다 마음 좀 안 되는 게 사실은 왜냐하니까 그런 옷을 사 입혀서 참 사모님 소리 듣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 못 했던 게 참 미안하다. 이장 싸움은 아이가 괜찮다. 그래 생각이 좀 고맙고. 이장 싸움. 춘우 씨와 정순 씨는 이장과 이장 사모님으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 부부다. 다음 날 춘우 씨가 새벽부터 외출을 나선다. 형님, 네 들어갑니다. 마실 다니기엔 너무 이른 시간 같지만 이곳에선 새벽 인사를 다니지 않으면 다른 일을 나가버려서 만날 수가 없다. 춘우 씨가 노인 회장님을 찾아온 이유는 마을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다. 신참내기 이장이다 보니 이것저것 마을 어르신들의 조언이 필요한 것. 특히 박성도 할아버지는 처음 뱃일을 가르쳐준 스승 제자 사이라 언제나 편한 의논 상대다. 객지 사람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옛날 과거부터 어른하는 일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잘못하다 보면은 뭐 또 동네 어르신들한테 신뢰가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사진에 와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판단해서 그래 이제 일을 보고 이러거든요. 커피 잘 마시고 갑니다. 예. 그냥 이봐라. 예, 먹고 있어. 그냥 그 시간 예. 처음에 그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들른 곳은 봉순 할머니 댁.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늘 신경이 쓰이는 곳이다. 아버지 일하셨네, 예. 좀 어떻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예. 오늘 앉아 계시네. 뭐 만날 걸 안 한다. 없다가.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다. 아버지 뭐 자시는 걸 좀 자십니까? 먹는 거야? 조금 먹는. 좀 먹습니까? 어머니 잘해줍니까? 오늘 아침에 그것도 많이 했네, 야. 봉순 할머니는 그물 만드는 기술자. 잠이 오는지 조금. 그물은 생선 종류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엮어줘야 하는데 할머니는 뜨개질처럼 다양한 그물을 엮는 법을 다 알고 계신다. 춘우 씨도 할머니에게 그물 엮는 법을 배웠다. 도다리는 예, 좀 성해야 그렇지. 걸리지. 걸리지는 안 걸리더라. 이전에 우리 해본 게. 예.
썬걸 한번 이어봐.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내한테는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 글씨. 선생이다. 이제는 뭐 내보다 더 익숙한데. 우리는 머리가 이제 피미해 접히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영익해 접히고. 내가 이제 비한다. 대부 비한다 이거. 그물은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고 배 운전하는 거하고 고기 잡는 걸 우리 여기 계시는 아버지가 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배 다니는 거 하고 또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버지한테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참 젊었을 때는 참 잘못하면 막 가음도 지르고 이사한 말을 연세 말을 그런 것도 없고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 됐네요. 아버지 그 자리를 그런 걸 잘 안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뻐 보여서 가르쳐 준 겁니까? 미워서 가르쳐 줬습니까? 어째서 가르쳐 줬습니까? 미웠어. 미워서 예. 도시 출신 춘우 씨를 어부로 키운 건 동네 어르신들이다.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앉아 계시서 해놔놓고 다 했다 하고 갈게 예. 예. 봉순 할머니네 메기 건조장은 원래 할머니의 텃밭. 건조대를 철거해야 그 땅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건조대 하나 치워달라고 육지에 있는 자식들을 부를 수 없는 봉순 할머니. 그 속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장 춘우 씨다. 안에 것까지 싹 다 치웠습니다. 이제 저게 농사 지으면 됩니다. 욕 봤다. 예. 이렇게 집집마다 마실을 도는 게 춘우 씨 일. 저리 해준 게는 내가 산다 이거. 자주 와요? 네? 자주 오세요? 네, 아침마다 와서 돌보고 간다 이거. 아침마다 하세요? 일찍 와서 돌보고 앉아 이야기하고 노다 그래 간다. 아침마다. 귀찮지 않으세요? 뭘로 뭐한다 귀찮아. 지도 살갑게 하고. 하게. 부녀회장 정순 씨도 남편 못지않게 하루가 바쁜 사람이다. 많이 캤습니까, 마수? 언제부터 와서 캤어? 이제 막 왔다 이거. 아, 어느 캐나. 그래도 뭐 많이 캤구만은 뭐 밖에서 보니까.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엔 할머니들과 어울려 쑥을 캐는 정순 씨. 이번 봄엔 쑥판 돈을 모아서 부녀 회원들끼리 오리탕 먹을 계획도 세워뒀다. 이 큰데 날 섬에서 쑥이기에 돈이 2만 원, 한 1kg 얼마나 큰 돈이다 아닙니까? 필요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맘대로 캐도 막 1kg 캘떡말떡 하는데 이 작은 거 이런 걸 캐가 하루에 1kg 캐려면 얼마나 캐야 되겠냐. 하루에 1kg를 못 캐지 할매들이. 그런 게는 비싸지. 그게 비싸지. 바다 업은 본업이고 쑥 캐고 약초 캐고 바다 물 빠지면 개발하러 가는 거는 부업이고 취미 활동 우리 할매들. 미역 뜯고 미역 뜯고 톤나물도 뜯고. 쪼개 파고 나물이며 미역을 통영에 내다 팔아서 돈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살던 할머니들. 헌데 정순 씨가 부녀회장이 되고부터는 돈 쓰는 재미도 배웠다. 저기 또뭐 여객선비도 엄마가 다 냈나. 캐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핑계 대가 이래가 나가는 기지 뭐. 영감들 놔놓고 할매들끼리 가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놀다 오는 기지 뭐. 다 챙겨준다 이가 뭐 사고 뭐 역시 주고 은떼 주고 씻어주고 이게 젊은 사람 봐야 저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피리 문 떼주고 씻어줘야 되는 기라. 떼주고 씻어주고 밥 사주고 쑥캔도 요겁니다. 자, 예,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네. 그거 가져왔습니다. 음료수 과자 가져왔습니다. 과자. 네가 봤어. 간식이 왔다고 해도 그다지 반기는 사람이 없다. 내가 좀 캐줄 테니까 빨리 어디서 와 좀 잡숫고 하고 그래야. 가자 먹자 오이라. 육지에 쑥이 나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시세가 좋은 지금 조금이라도 더 많이 쑥을 캐고 싶은 것이다. 실제 뭐 일치미네 아니 나는 늦게 묻지만 모친하고는 일찍 식사를 했다니까. 그거 맨날만 안 먹어지고 야. 산에 나서 먹으니까 맛있어. 감성도 있고 간도 있고.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는 햇쑥보다 더 강한 것이 추도 할머니들의 생활력.
춘우 씨 아니었으면 허리 펴고 바다 한번 보는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요새 추도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3월 윤달. 바다에 봄이 늦게 찾아오는 바람에 도다리 잡이가 영 시원치 않다. 저기 확실히 넣는 게 맞는 모양이야. 서로도 넣던 거. 예. 아니, 매일 그거 잡아라. 요새도 뭐 자꾸 매기 찾아갔는데. 겨울 생선인 물메기는 진즉에 자취를 감췄어야 하는데 요새도 물메기가 잡히고 반대로 도다리는 양이 적다. 봄이 늦게 오는 바다를 대신해 쑥이 용돈벌이를 해주고 있다. 때로는 계절보다 먼저 마음에 봄이 오는 경우가 있다. 지금 춘우 씨 마음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다. 올 봄에는 꽃밭을 넓혀볼 계획을 세운 춘우 씨. 마당을 치우고 꽃밭터를 닦는 중이다. 도시에서 뭐 아파트 조그만한 아파트 살 때는 땅이라고 없었거든요. 여기는 땅이 많으니까 하초도 가꾸고 뭐 야채도 가꾸고 싶으면 가꾸고 보고 보세요. 돌 같은 것도 모양새 좋다 이래도 놔보고 저래도 놔보고 그게 또 내 인생에는 즐겁다 생각합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춘우 씨. 하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돈의 쓴맛을 봐야 했다. 요리사가 된 춘우 씨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능력도 인정받았지만 정작 행복하지는 않았다. 이혼을 하고 모아놓은 돈은 움켜진 모래처럼 빠져나갔다. 회사 생활을 하든지 뭐 식당 생활할 때도 주로 뭐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거든요. 음식을 해서 상대방이 먹여가지고 그 사람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만 그게만 중점을 살아왔지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내한테 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압박이 오다 보니까 그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단 짧은 시간에 잠깐 살다가 말값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뭐 섬을 뛸지 두랑고 첫째는요. 춘우 씨가 하고 싶었던 건 낚시. 그래서 추도를 선택했다. 정말로 낚시만 하면서 1년 넘게 허송세월했다. 어느 날 지인이 주선한 자리에 별 생각 없이 나갔던 춘우 씨.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아내 정순 씨다. 잡소리하러 왔다. 불 잘못된다고 잡소리하러 왔지. 근데 붙었다 이제는. 아내를 만나면서 춘우 씨는 달라졌다.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 자기 이렇게 장작 불 떼가지고 고구마 꾸죽을 했다 이가. 그자. 씨는 불도 뗄 줄 모르는 게 불 떼기라고 어이구 이 생소까지 갖다 이어놓고 연기만 푹.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불 떼가지고 고구마 꾸죽을 했다 이가. 참 그게 그립다 그자.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래. 요새는 안 해준다 이기지 그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 그런 낭만도 있었는데. 강산이 한 번 넘게 변했네. 그래도 그때는 사실은 힘들었다 이가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뭐 힘들어. 그때가 오히려 당신 말처럼 낭만적이고 좋았지 뭐. 낭만적이지만 그래도 사는 생활이 좀 어려웠다 이가 사실은. 사람마다 제짝이 있다는 말이 맞긴 맞나 보다. 무뚝뚝하고 신경질적이던 춘우 씨는 정순 씨와 살면서 정 많고 사려 깊고 농담도 잘하는 남자가 됐다. 그때 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왔나? 눈이 아무래도 삐있지 니가. 이게 내가. 근데 어째 생각하면 잘 왔다 이거 그자. 에? 그래 잘 왔지. 그래 이렇게 잘 왔으니까 이러고 사는 것이고. 그래 와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보람이다 이가. 아내 역시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상태. 잠시 쉬다 갈 생각이었던 추도에서 부부는 뿌리를 내렸다. 어둠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춘우 씨, 정순 씨 부부가 채비를 단단히 하고 바다로 향한다. 오늘 아들이 온다고 했어요. 좀 일찍이 작업을 마치고 아들 반기려고요. 우리 애 마중 간답니다.
춘우 씨에게는 첫 결혼 때 얻은 아들이 하나 있다. 며칠 뒤면 그 아들의 생일이다. 바람이 심한 탓에 며칠 동안 바다에 나가지 못했다. 아들을 마중 가기 전 바다에 던져둔 그물부터 걷어오려는 것. 새벽부터 서두른 덕분에 바다에서 일출을 맞게 된 부부. 꼭 섬들이 이 꼬막처럼 요리요리 엎어져 있는 것 같죠. 부지런한 어부만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아들 오는 날이니 월척을 기대해보는 부부. 작업을 시작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오면 딱 구워주기 참 좋다. 준이 아빠. 지는 뭐 도다리 미역국 남으니까 도다리 구이라도 해줘야 돼. 아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받아도 아는지 올라오는 족족 대어가 걸린다. 방어다. 떨어질까 싶어서 혼났네. 정수라, 딱 기분다 뽑아보자. 아이고. 정수 입 다 닳겠다. 진짜 오늘. 좋기 3kg은 돼 보이는 커다란 광어를 잡은 춘우 씨 부부. 고기 잡는 재미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다. 자기야 저 해 떴다. 해봐라. 해 떴다, 좋다. 이쁘다 봐라. 새벽에 나온 게 해 뜨는 것도 보고 얼마나 좋네. 바보야. 듣고 있다. 우리 아들도 그러 오늘 뭐 해 뜨는 것도 보고 끝내주는구만. 정수라, 저거라. 해 저거는 딱 내 얼굴만 하나. 자기 줄게. 알아. 자기 가지라. 봐라, 우리 쪽으로 온다, 이가. 뜨는 해를 보며 내 것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시간과 돈을 들여 일출 여행을 가서야 볼 수 있는 귀한 풍경이 아닌가. 춘우 씨 부부에게 일출은 작업실에 걸어둔 그림이다. 헌데 해가 뜨자 파도가 일기 시작한다. 바다가 일어나네 이제. 점점 거세지는 파도. 위험해서 안 되겠는데 촬영하지 마세요. 두 분은 이렇게 위험한데도 조업하세요? 이거 지금 며칠째 작업을 해가지고 그냥이라도 빼가려고 지금 바람이 심하게 분 다음 날 잔잔해진 바다를 믿고 조업을 나갔다가 파도를 만나는 때가 종종 있다고 한다. 그래도 하던 작업은 마쳐야 하는 상황. 바람 심한 다음 날엔 바다에 가지 말라던 어른들 말씀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중이다. 파도가 워낙 높다 보니 추도를 지척에 두고도 집으로 가는 길이 멀다. 미조 마을이 이렇게 반가울 때가 또 있을까? 얼어 죽기 전에 커피를 하나 해야지. 안 먹어요. 내가 쏙긴데 오늘 먹지 그냥. 앉아있어. 내가 저거 한 기라 우리 여기 그지 선에 계시는 저 할배 할머니들이 내가 잘 가르쳐 준 기라 오늘 저 나가니까 파도가 막 이래 기라 야. 이래 오는데 파도가 요래 오면은 이래 하지 말고 옆으로 요래 가라카대야. 아버지 그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기술이라 요거 경험이지 그래. 그래서 아침에 조용히 해서 나갔어요. 초보어부 춘우 씨. 손자에게 들려줄 무용담이 또 하나 늘었다. 바다는 참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높던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덕분에 통영으로 나가 아들을 데려올 수 있게 됐다. 통영에서 추도로 가는 여객선은 7시, 2시 딱 2번밖에 없어서
창원에 사는 아들이 오전배를 타기엔 시간이 촉박한 것. 약속 장소인 통영 삼덕항에 도착한 춘우 씨. 준이 왔나? 아들이 먼저 와 있다. 뭘 이리 많이 사왔노? 내가 안 샀어요. 엄마 좋아하는 것도 샀나? 예, 엄마도 딸기하고 뭐. 춘우 씨에겐 유일한 자식인 형준 씨. 며칠 뒤 생일이라 일부러 추도에 부른 것. 해외 출장이 잦아 얼굴 보기가 힘든 아들. 오랜만에 만나니 할 얘기가 많다. 얘기가 없었던 못할 정도로 말도 말하기 홀라필이다. 오늘 아버지 너무 많이 그러셨거든. 좀 춥다. 네? 좀 춥다. 부둣가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던 정순 씨. 아따 우리 준이 오니라 욕받네. 아들 오랜만에 보는데 안 오나? 오지? 아? 다 큰 아들 보고 뭐 울어서가 되겠나? 뭐 올 보낼 때나 울지 올 때는 반가워서 안 우는 기다 원래. 응. 올라갑시다. 딱 세 식구밖에 없는데 온 가족이 모이는 게 꽤 오랜만의 일이다. 뭘 이리 많이 사왔네. 보자, 뭐 사왔네. 안 샀어요. 아이고 브로콜리도 엄청 이거는 샀네. 내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누가 뭐 좋아한다고. 이게 삶아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다 이거는. 이거 하고 해라. 일부러 장까지 봐온 아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기다. 보자, 롤케이크가. 잘 먹겨. 이 또 비싼 거 사왔네. 그것도 엄마 먹길래 좀 비싸야 되겠다. 이거는 또 너무 너무 좋아한다 이가. 나는 이거 별론데.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딸기도 아이고, 사고. 딸기 좋네. 어제 정신성찬으로 한번 챙겨 먹어보자. 아들 생일이라서 아들 좋아하는 걸 내가 해줘야 되는데 이 아들이 엄마 좋아하는 것만 챙겨와가 되겠나? 이거는 냉장고에 좀. 브로콜리나 롤케이크나 돈 주고 사드실 리가 없는 부모님. 그걸 알기에 일부러 장을 봐온 세심한 아들이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아들 형준 씨. 장갑. 장갑 줘라. 춘우 씨는 아들이 온 김에 부탁할 일이 하나 있다. 여러 가 떼어가지고 이거 했던 게거다. 이랬는데 아버지 용접을 잘못 모서리 뛰는 길에 이렇게. 용접을 잘하는 아들에게 어구 수리를 부탁하는 것. 자를게요. 요리사였던 춘우 씨의 손기술을 물려받은 아들. 공고를 졸업한 뒤 해외에 나가 기계를 설치해주는 엔지니어가 됐다. 이게 이제 물레를 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줄로 꽂아가지고 어장 꾸밀 때, 그물 꾸밀 때 이렇게 이제 감아서 줄 감는 겁니다, 이게. 이걸로요? 예. 아버지는 그러니까 막 빵꾸 납니다. 산을 계속 이제 연결해 나간다는 식으로 아. 이렇게 조금씩 가야 돼요. 이 소리 나잖아요. 이게 빵꾸 나는 소리거든. 그래, 한꺼번에 막 하니까 빵꾸만 뻥뻥 나는 기라. 그래갖고 몇 번 해가 버리고 겨우 그래도 그래, 그 정도로 했다. 아니 뭐 몇 년 또 한 그릇 해드릴게요. 좋다. 야, 잘 들어간다. 준아, 이봐라. 잘 들어간다. 확실히 내보다 낫네, 그죠? 순식간에 용접을 끝낸 아들. 형준 씨 덕분에 통영까지 나가 물레를 고쳐오는 수고를 덜게 됐다. 내가 이런 데 와서 살아서 항상 뭐 애들 못 챙겨줘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밖에 산다는 게 또 이게 바다다 아닙니까?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는 또 애가 또 부모 걱정을 한다는 거,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애가 바람만 불면은 아버지 어때요? 그거 또 뭐 비가 많이 와도 아버지 오늘 조업 나가지 마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힌 춘우 씨. 무언가 울컥하는 것이 가슴에서 올라와 목이 맨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